아토믹 헤비츠 두 번째 이독을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끝까지 읽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 프롤로그 부분은 좀 넘겨요. 왜냐면 너무 이제 드라마틱한 작가 본인의 개인사를 너무 설명을 해가지고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파트 1부터 이제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영국 사이클 협회에는 그렇게 존중받는 실력을, 존경받을 만한 실력을 뽐내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예, 영국의 프로사이클 선수들이 평범한 수준이었다. 무려 100년 동안. 근데 이제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브레일 스퍼드라는 감독이 되게 이제 아주 마이크로 디렉팅을 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까지 바꿔나간 거죠. 근데 보통은 이 마이크로 매니징 이런 표현이 되게 안 좋은 느낌으로 쓰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까지 간섭해서 바꾸려고 한다. 약간 컨트롤 프리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작은 것까지 이제,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어감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되게 이런 마이크로 디렉팅 방법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예를 들어 사이클 안장을 보다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는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로 닦았다. 엄청 사소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거를 다 이제 수정을 하니까, 원래는 평범한 기량의 선수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사이클 선수들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 메달 따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66개 금메달 따고 막 난리가 났고요. 또 투르드 프랑스가 되게 유명한 사이클 대회인데 영국 사이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그 감독 하에서. 그 이후에 이제 같은 팀 소속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계속 우승을 하면서 6년간 투르드 프랑스에서 5번 우승을 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뭐다? 아주 사소한 것이 매일 1%씩 달라졌을 때 그렇게 된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하루에 아주 작은 시도, 사실 이것도 저에게 작은 시도지만 어찌 보면 되게 귀찮고도 큰 시도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30분 정도는 이 책을 읽고 또 30분 정도 영상을 찍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을 내야 되는데, 사실 저에게는 이게 되게 사소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도 막상 진짜 마음을 내고 하려면 되게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하지만 저는 이 책에서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게 강하다는 건 우리가 사실 알고는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항상 작은 것을 쌓아 나가야 한다. 공든탑이라는 표현도 쓰고,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이러면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거를 중요시하고 그거를 권장하지만서도 사실 잊고 살아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큰 성과를 가져오는지 계속 그 예시를 읽다 보니까 제 무의식에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는 느낌? 그래서 진짜 제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것도 자기 개발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자기 개발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는 행위에서 끝나고 실제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독서를 존중하지 않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독서를 시작을 하고서 지난 일주일 넘게 동안 매일매일 제 행동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책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읽고 30분 정도 리뷰하는 이러한 1시간의 루틴이 새로이 생겼고, 또 그 전에 사실 제가 그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 팟캐스트를 듣고 요약하는 그런 활동들을 올해 초에 했었거든요. 근데 또 잊고 살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런 한 습관을 시작해서 이제는 경제신문을 읽고 거기서 작은 키워드로 어떤 경제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는 이러한 행동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매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경제신문을 거의 2시간 동안 읽었어요. 영자신문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실제 제 삶이 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지금 상태보다 어떤 궤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설령 내가 100만 장 자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해도 매달 내가 예를 들어 매달 1억을 버는데 내가 1억 5천씩 써요. 그럼 사실 5천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쁜 궤도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설령 파산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경제적 자립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바라는 것보다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어쨌든 좋은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있다 보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던가 어떤 뭔가 전 지금 세이프박스 이용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거기에 사실 넣는 거는 어찌 보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넣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 궤도 위에만 올라타면 1년 뒤에 보면은 이자가 받아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예금 상태로 일반 예금 상태로 그냥 통장에 넣어놨다면 인플레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내 가진 돈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면 9,000원이 되는 꼴인데 내가 어쨌든 예금 상품에 넣어놨기 때문에 10,000원이 11,000원이 돼서 인플레는 최소한 해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궤도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궤도에. 근데 그게 한 번 올라타는 건 힘든데 일단 올라타면 그게 자동화가 돼서 마치 1년 전에 넣어놨던 정기예금처럼 1년 후에는 이자가 불어나는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39쪽에서 낙담의 골짜기를 견뎌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뒤에 나오는 건데 뭐 100번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101번째에 쪼개지는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98번, 99번까지 나는 계속해서 좀 마음이 절망스러울 겁니다. 이게 언제쯤 깨질까? 하지만 100번째도 깨지지 않아요. 101번째 겨우겨우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하 4도, 3도, 2도, 1도까지는 얼음이 녹지 않다. 0도가 되면 얼음이 녹아요. 근데 0도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걸 못 기다려서 포기한 것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걸 못 기다려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은 투르 드 프랑스의 그 사이클 대회에 나갈 때 다들 우승하기를 바라겠죠. 어느 정도는 꼴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는 다 우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럼 뭐냐면 목표는 우승이지만 우승보다 중요한 건 오늘 몇 번 연습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표 달성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바디 프로필이다 이런 그러한 문화들을 사실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막 되게 예쁜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딱 사진을 찍고 나면은 다 놔버리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바디 프로필 찍기 전까지 그걸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만 스스로를 몰아붙여서 정말 예쁜 사진을 남기고 그 이후에는 내가 요요가 오고 막 10kg, 20kg 다시 찌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목표 달성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진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네, 많은 경우 이런 목표 달성만 생각하면 일시적인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자기 원래 생태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도 내가 이 학원이라는 이 구조 없이 과연 지금의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게 진짜 내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세 가지의 원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원은 정체성, 그 다음 원은 과정, 그 다음 원은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거는 바로 이 가장 바깥의 원인 결과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건 중간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정체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 나 10kg를 뺄 거야 이렇게 결과값을 향해서 달리지만 10kg를 빼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막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막 별의별 방법이 많죠. 다이어트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향해 달리면 사실은 그거는 내 살면서 지속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과정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야지. 하지만 그것조차도 부분적인 접근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정체성을 가져버리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잘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데 우리는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정체성이 가장 근본적인 거다인 거죠. 제가 사실 이거를 전에 다른 채널에서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자잘한 밖으로 보여지고 자잘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바뀌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해로운 인간관계 정리해야지, 청소해야지, 경제적인 습관을 더 건강하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이걸 하나하나씩 고치는 것보다요. 정말 중요한 내 하나의 목표가 생기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난 이제 유학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학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나의 유학을 향한 목표를 저해하는 어떤 해로운 인간관계들, 해로운 말을 하는 나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키는 관계를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유학을 가면 또 어떻게 맨날 외식을 합니까? 한국처럼 배달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당연히 요리하는 습관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나는 유학을 가야지 하나만 생각했을 뿐인데 나의 모든 습관들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게 하나만 생기면 된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생기면. 근데 결국은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의 개념과 통하는 겁니다. 난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건강한 음식을 해먹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의 하나의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 모든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정체성.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삶을 제한시키는 정체성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나는 지각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걸 못해, 저걸 못해. 나는 뭐 열등해. 이런 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행동도 그걸 따라서 나타날 수 없고 그것이 내 세계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 말하는 게 나는 뭐뭐를 바라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뭐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비흡연자야 이런 식으로. 나는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나는 음주라는 선택지가 내 인생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술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는데 나는 술을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나는 책을 써야지, 책을 발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평생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책도 쓸 수 있겠죠, 때때로.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살 건지 결정을 하고 아주 작은 성공들로 그 모습에 맞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사실 지금 하는 이 활동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뭐 경제 신문을 읽고 경제 공부를 하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저는 어떤 목표는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왜 하느냐면요. 저는 삶의 근본적인 내 삶을 관통하는 원칙 같은 거, 내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거 이런 걸 되게 흥미롭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결국 삶의 원칙,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공감이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아 성찰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네. 물론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자아 성찰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저는 통찰을 하는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공부를 해야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할 때도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잘 통찰할 수 있을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그것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떤 나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것보다 나는 통찰하는 감각을 좋아하고 나는 성찰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근본적인 원칙이나 패턴에 대해 다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되고 싶다 해서 억지로 가지고 땡겨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거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내 삶에 정착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왜 불만족스러웠냐면 내가 근본적인 원칙이나 패턴이 중요하고 재밌는 사람이고 내가 통찰이 재밌는 사람이고 내가 성찰이 재밌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고 살면서 계속해서 제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지.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맞아. 난 살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러한 습관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가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방법을 썼을 때 정말 저랑 뭔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개념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거를 콕 집어서 난 이제부터 그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살면서 내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해야 되고 불편한데도 난 그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근데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되고 싶은 사람을 정해라 이거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에 부합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면 나랑 너무 동떨어져 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바라지도 않는 삶을 나는 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억지로 내 삶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어거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들여다보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흡연자들이 정말 담배가 좋아서 담배를 피울까요? 아니야. 담배를 통해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더 깊게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지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내 삶을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저 사람이 바라는 거겠지 담배 피는 행위 자체를 바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봤고 이제 이 책은 사실은 읽을 때마다 또 드는 생각이 다르고 제 인생이 또 계속 일상이 변하니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정도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저는 이게 참 그 개념이 좋아요.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라 이 느낌이 안도감 많이 줍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왜냐면 완벽하게 할 자신이 없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